네, 안녕하세요. 김주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AD 실무능력평가 1급 문제풀이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AT 1급 문제 유형 중에서 첫 번째 문제 유형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템플릿 파일에서 주어진 3D 모델을 제공된 문제 도면에 치수를 참조한다. 이거에 치수를 참조해서 편집, 수정합니다. 이게 첫 번째 수행 과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수정된 3D 모델을 템플릿 파일에 2D 도면으로 추출해서 답안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두 번째 수행 과제입니다.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문제 도면과 치수가 표기되어 있고요. 3차원 형상의 대략적인 형상을 등각투상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템플릿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템플릿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CAT 1급 템플릿 파일입니다 라는 안내 블럭이 있고요. 그리고 제공된 3D 모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내 블럭을 먼저 삭제해 주고요. 자, 그런 다음 치수를 생성하면서 이 3D 객체의 형상을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형 치수 이용해서 문제 도면에 있는 것과 같이 치수를 먼저 표기해 줍니다. 자, 다음은 뷰를 정면도로 바꿔주고요. 마찬가지로 치수를 확인해 줍니다. 네, 다음은 뷰를 우측면으로 변경해 주고요. 마찬가지로 치수를 뽑아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문제 도면에 있는 치수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면도는 높이가 61. 네, 동일하죠? 네, 편집 사항이 아니고요. 정면도로 바꿨을 때, 자, 다시 문제 도면과 확인해 볼게요. 자, 길이 130, 78, 24, 25, 54. 전부 다 변동사항은 없고요. 자, 기울기가 100도인데 확인해 보니 여기는 105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5도는 남겨놓고 확인된 나머지 치수는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는 필렛으로 못깎기가 되어 있고요. 문제 도면에서는 챔퍼 13 못따기가 적용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편집해 줘야겠죠. 자, 다음은 평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평면에서는 54, 47 동일하고요. 반지름 25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내부 원의 두 원의 크기가 반지름 8이 아니라 문제 도면에서는 10으로 2가 붙어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원이 전부 다 10이다 이거죠. 그리고 각도는 130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원은 편집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이 각도를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플랫샷 이용해서 3차원 객체를 2D 객체로 일단 추출해 주겠습니다. 네, 여기 추출됐네요. 익스플로이드로 분해하고요.
각도 치수 생성해 보니까 130도 변경사항이 없네요. 자, 그러면 평면에서는 반지름, 정면도에서는 기울기와 모서리 총 3개 항목을 변경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원의 크기부터 변경하도록 하죠. 자, 솔리드 에디트 페이스 옵션 중에서도 간격 띄우기 옵셋 이용하겠습니다. 자, 원 통영의 내부 원 2개를 선택했고요. 마이너스 2만큼 입력을 해서 반지름 10으로 변경되는지 확인을 한 후에 이 치수는 이제 지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면도 105도인데 문제 도면에서는 100도였죠.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더 완만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자, 기울기 적용하는 명령어 솔리드 에디트 페이스에서 자, 2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전 그리고 테이퍼 둘 다 가능한데 자, 회전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2개의 점을 찍어서 축을 선택을 하고 나머지 선택한 면을 회전하는 방법이고요. 테이퍼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찍는 점이 고정점, 두 번째 찍는 점이 이동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테이퍼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선택하면 첫 번째 점 끝점, 두 번째 점은 반대편으로 클릭합니다. 테이퍼 각도 자, 5도를 입력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도를 입력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100도가 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테이퍼를 썼을 때 마이너스 각도를 입력하면 최적이 늘어나고요. 플러스 각도를 주면 최적이 줄어든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각도가 100도가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서리 챔퍼를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모서리를 먼저 복원을 해야겠죠. 솔리드 에디트 페이스에서 삭제를 눌러주고요. 모서리를 선택해주고 엔터하면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로 복원이 됩니다. 자, 이제 챔퍼 모서리 선택하고요. 해당되는 면에 포함된 모서리가 맞으면 확인. 자, 챔퍼 13이니까 13 한번 입력하고 두 번째 값도 13. 모서리 선택 엔터하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뷰는 평면으로 변경해 주고요. 플랫샷을 이용해서 2D를 추출하겠습니다. 자, 수문선과 외형선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미 한 점을 찍고 엔터 3번 해줍니다. 네, 그러면 평면이 추출이 됐네요. 자, 뷰큐브 이용해서 정면도로 변경해 주고요. 다시 한번 플랫샷. 평면과 나란한 곳에 한 점을 찍어주고 엔터 3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정면도가 추출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측 면도로 비율을 조정해 주고요. 플랫샷 같은 높이로 한 점을 찍어주고 3번 엔터 해줍니다. 네, 그러면 우측 면도까지 추출이 됐습니다. 자, 분해하기 전에 객체들을 먼저 수평 습직이 맞도록 정렬시켜 줍니다. 네, 그런 다음 이제 도면화를 하기 위해 필요한 레이어, 빔 스타일, 그리고 문자 글꼴 등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어 입력해 주고요. 외형선, 중심선, 수문선, 문자, 치수 레이어를 만들어 줍니다. 자, 레이어를 먼저 만들어 주고 다음으로는 색상 변경해 줍니다. 자, 색상이 변경이 됐으면 다음으로는 선 종류 중에서 중심선, 센터와 수문선으로 사용할 히든 선 유형을 불러와 주고요. 각각 적용시켜 줍니다. 기본 레이어는 외형선으로 변경해 줍니다. 자, 플랫샷을 이용해서 2D 도면을 추출하게 되면 이렇게 블록화되어 있는데요. 익스플로이드 이용해서 분해 먼저 해줍니다. 자, 수문선에 해당되는 노란색 선을 선택을 하고요. 수문선이면서 색상도 도면층별, 문자도 선의 유형도 바이 레이어로 변경해 줍니다. 매치 프롭 이용해서 특성을 그대로 복사해 줍니다. 자, 여기는 선이 이렇게 끊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 명령으로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하나의 선이면서 같은 유형인 경우에는 반드시 연결해 줘야 되고요. 끊어진 상태로 하게 되면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선의 유형 하나만 외형선으로, 색상은 도면층별, 선의 유형도 바이레이어로 변경해 주고요. 매치 프롭 이용해서 특성 복사해 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같은 선 유형이면 조인을 이용해서 하나의 객체로 연결시켜 주고요. 계속해서 선의 유형 변경해 줍니다. 조인 이용해서 연결해 주고요. 네, 연결이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심선 표현해 주겠습니다. 가이드 원을 하나 만들어서 중심선의 길이를 조정해 주고요. 옆에도 그대로 복사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도 중심선 만들어야겠죠? 치수를 확인해 보면 15.32 원이 투영돼서 나왔기 때문에 정치수를 뽑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직각인 선을 하나 만들어서 중간점에 맞춰서 복사해 주고요. 선의 유형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네, 아래쪽으로도 가이드선 하나 복사해 주고 익스텐드로 연장해 줍니다. LTS 0.5 네, 선의 유형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변경해 주고요. 제 아래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줍니다. 중심선의 연장 길이는 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꼭 정렬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왕이면 문제 도면과 유사하게 보기 좋게 변경해 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손 정리해 주고요. 여기는 브레이크로 끊어서 손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카피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문제도면 참조해서 이제 치수를 기입하고 그리고 타이틀을 기입하고 표제란을 작성하면 될 것 같네요. 치수 먼저 기입을 할 건데 자, 반지름 치수를 보니까 원 바깥쪽으로 나가서 있으면서 수평으로 문자가 정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빔 스타일 수정. 자, 기호 및 화살표에서는 중심 표식 없음으로 문자에서는 문자 색상을 노란색, 문자 정렬은 치수선의 정렬이 아닌 ISO 표준입니다. 자,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치수선의 정렬일 때는 치수선과 나란하게, ISO 표준일 때는 바깥쪽으로 반지름 치수가 나갔을 때 수평으로 써집니다. 대신 ISO 표준을 썼을 때는 맞춤 탭에서 문자 또는 화살표 항목이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축척 입력해 주고요. 1차 단위에서는 각도 치수의 정밀도를 올려주고 0 억지 항목을 모두 체크해 줍니다. 기본 레이어를 치수로 변경해 주고요. 선형 치수부터 기입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지름 치수 기입해 줍니다. 네,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앞에 2 다시 수량을 의미하죠. 반지름 25가 2개, 반지름 10이 2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도 치수를 기입해 줍니다. 자, 빠진 치수가 없는지 확인해 주고요. 자, 없다면 이제 지시선, 리더선 이용해서 만들게요. L2, 엔터, 엔터. 자, 부착 탭에서 맨 아래 행의 밑줄 항목을 체크해 주고요. 첫 번째 점은 중간점으로,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엔터, 엔터. C13 입력해 줍니다. 자, 스타일을 입력을 해서 문자 글꼴은 굴림으로 변경해 줍니다. 대소문자에 대한 구분은 따로 없지만 네, 이왕이면 대문자로 입력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레이어를 0번으로 변경해 주고요. 자, 이제 표제란과 타이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외곽선 및 표제란 작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주어진 문제 도면을 확인해 보면 용지 사이즈는 594에 420 A3 용지 사이즈고요. 자, 칸은 안으로 20만큼, 자, 16만큼 떨어져 있고요. 가로 방향으로 20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문자 높이, 문자 글꼴, 그리고 타이틀 기호는 블록 파일 타이틀을 사용한다라는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본 레이어 0번으로 바뀐 상태에서 렉탱글 이용해서 표제란 만듭니다. 네, 안쪽으로 20만큼 간격 띄우게 해주고요. 작성된 도면을 배치하겠습니다. 자, 왼쪽 하단 모서리는 0,0 되는 지점으로 이동시켜 주고요. 자, 바깥쪽 테두리선은 지워줍니다. 익스플로이드로 내부에 있는 선, 윤곽선은 분해해 주고요. 16만큼 그리고 60만큼 간격 띄우게 해줍니다. 트림 이용해서 선 정리하고요. 자, 인서트 타이틀 블럭을 가져오기 합니다. 자, 문자 높이는 8, 회전각도 0도,
자, 하나만 작성을 해서 아래쪽으로 그리고 우측으로 복사해 주고요. 자, 배치를 위해서 위로 조금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자, 문자를 더블 클릭해서 내용만 변경해 주자. 네. 자, 작성한 문자를 하나 복사해 옵니다. 자, 특성창 이용해서 표제란에 들어가는 문자 크기 6으로 바꿔주고요. 내용 변경해 줍니다. 자, 카피 기능 이용해서 복사해 주고요. 더블 클릭으로 내용만 수정합니다. 무브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자, 그러면 조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적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적은 매스프롭을 이용합니다. 솔리드 객체 선택하고 엔터 했을 때 최적이 여기 있네요. 정수와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입력해 주고요. 자, 최적하고 2D 도면을 추출했다면 솔리드 영상은 지워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을 세이브로 저장한 후 제출하면 1번 유형 시험이 종료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3D 모델링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CAT 1급 시험의 두 번째 유형인 3D 모델 작성 문제입니다. 3D 모델을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모델링 하고요. 그런 다음 3D 모델에서 특정 점 A, B, C를 3D 폴리라인으로 연결한 후 이 선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입력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모델링한 이 객체의 최적이 얼마인지를 입력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템플릿 파일이 아닌 일반 그냥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 작성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도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가 있는데, 자, 이런 형상 같은 경우는 정면도를 작성한 후에 앞쪽 혹은 뒤쪽으로 돌출해서 형상을 만드는 게 좀 효과적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면도를 먼저 작성을 한 후에 나머지 우측면도와 평면도를 참조해서 형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뷰를 정면도로 변경해 줍니다. X라인 이용해서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정면도의 가로 길이는 평면도에서 확인할 수 있죠. 가로가 140, 높이는 우측면도에 있습니다. 102입니다. 트림 이용해서 선 정리합니다. 자, 하단에서 24만큼 간격 띄우게 해주고요.
왼쪽으로 16만큼 옵셋 해줍니다. 필요 없는 선들은 바로 정리해 줍니다. X라인 앵글 마이너스 54도 끝점에다 안착시켜 주고요. 하단으로 24만큼 간격 띄우게 해줍니다. 트림 이용해서 선 정리해 주고요. 필렛 레디우스 10만큼 못 갖게 해줍니다. 자, 계속해서 51만큼 간격 띄우게 해주고요. 25와 다시 25만큼 반지름이 10인 원을 2개 작성해 주고요. 라인으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트림으로 선 정리해 주고요. 이레이즈로 불필요한 선들 없애주면 기본 면이 완성이 됐네요. 자, 하나의 면을 솔리드로 바꾸기 위해서는 레지온을 통해서 익스트루드 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여러 개의 면을 동시에 만들어서 익스트루드 할 때는 바운드레이가 더 낫죠. BO입니다. 바운드레이. 점 선택 이용해서 내부의 점을 찍어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돌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운데 있는 객체를 선택해 주고요. 우측 면도에 나와 있는 치수 43만큼 돌출해 줍니다. 자, 위쪽에 있는 객체는 자, 바깥쪽으로 30만큼 이동을 먼저 시켜주고요. 그런 다음 표기되어 있는 치수처럼 81만큼 간격 띄우게 해줍니다. 엑스트루드 해줍니다. 자, 마지막 3단은 자, 요 길이가 되겠죠. 평면도를 보면 전체 길이가 103입니다. 여기에서 30을 빼면 그 값이 요 거리가 되겠죠. 네, 그러면 73을 간격 띄우게 해주면 되겠네요. 네, 간격 띄우기 아니라 익스트루드. 자, 익스트루드 73 합니다. 네, 이런 영상이네요. 유니온 이용해서 3개의 솔리드 객체를 결합해 주고요. 익스트루드 이용해서 원두. 자, 여기 보시면 면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해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면이 아니라 선이라는 거죠. 네, 안쪽에 객체가 서로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선택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운드레이 되어 있는 결합되어 있는 객체만 선택해서 여유 있게 빼줍니다. 서브 트랙 이용해서 빼주고요. 자, 무브를 이용해서 솔리드 객체를 이렇게 이동해주면 바운드를 했기 때문에 원본 2차원 객체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객체는 이레이즈로 지워줍니다. 네, 완료가 됐네요. 자, 그러면 A, B, C의 포인트를 확인해 주고요. 3D 폴리라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단축키 3P이고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선이 완성이 됐네요. 자, 리스트 이용해서 선을 클릭을 하면 관련된 정보가 나오고 있고요. 길이 값은 228.9
9610이 나옵니다. 자, 주의할 점은 끝자리가 0이더라도 0까지 모두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네, 소수점이 4자리, 0이든 0이 아니든 모두 기재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매스프롭 이용해서 솔리드 영상의 최적을 구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정수와 그리고 소수점까지 4자리 모두 빠짐없이 기입을 해주는 것으로 두 번째 문제 유형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러한 3D 모델링 항목이 두 문제, 그리고 처음에 했었던 3D 모델 편집과 도면화 문제가 한 문제, 총 3문제가 출제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캐드 실무능력 평가 1급, 모델링 편집, 도면화, 그리고 3D 모델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